자,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이번에 미타임 캠퍼스 우리 김현수 작가님께서 이 강의를 주관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 소개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현수 작가님을 처음 뵀거든요. 그때 이제 제 편도체가 좋은 느낌이라고 정보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0.15초. 이렇게 그냥 첫 인상이 되게 좋았다.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느낌의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 강의를 저는 이제 느낌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으로 강의를 좀 출발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느낌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느낌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느낌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에 의해서 선택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얼굴을 봤는데 느낌이 좀 나쁜 것 같다. 얼굴을 봤는데 좀 깍쟁이인 것 같다. 얼굴을 봤는데 좀 뭐 그런 것 같다 등등의 느낌이 자동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각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감각의 차원이 아니라 느낌은요 아주 고도의 인간의 두뇌 활동이라는 최근에 신경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표됐는데 느낌은 인간의 고도에 발전된 통합적인 뇌 활동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어렵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좀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느낌이 왜 중요한가? 느낌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는 느끼고 판단하는 그 고도의 뇌 활동에 의해서 모든 선택과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형성되는 그 느낌이 무엇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론인데요. 이분은 오늘날 가장 탁월한 신경과학자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요. 우리의 느낌을 결정하는 5가지의 브레인 액티비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과연 그 느낌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뭔가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져요. 첫 번째는요, 감각 입력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오감이 수집한 정보들의 뇌로 전달되고 그것에 의해서 느낌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손으로 느끼는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눈으로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서 냄새, 그 다음에 뭐 미각, 전체 오감의 그 감각적인 정보가 내 느낌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존 반응 처리인데요. 이거는 내가 딱 봤을 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가 아니면 안전감을 느끼는가, 이게 이제 느낌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폭이 이제 나한테 다가와요. 그러면 벌써 생존 반응이 느낌이 우리가 벌써 반응하기 시작하죠. 피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그 느낌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신체 반응 처리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그냥 몸이 반응해서 나오는 게 느낌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막 닭살 돋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체의 반응이 뭐야 이러면서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느낌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하게 돼요. 또는 막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보게 되면, 그것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막 좋아서 막 반응을 하게 되죠. 그 신체의 반응이 느낌을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대뇌 피질의 상태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 대뇌의 피질 상태가 좋은가, 건강한가, 컨디션이 좋은가, 나쁜가, 그거에 의해서 느낌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10시가 넘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대뇌 피질의 상태에 의해서 이 강의의 느낌, 저에 대한 느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면요, 아무리 좋은 거를 내가 하더라도 느낌이 별로 나지 않는 경우도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래서 내 대뇌 피질의 상태가 느낌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동시적으로
발생되어지고 동시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는데 바로 기억입니다.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기억에 의해서 느낌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었던 정보가 우리의 뇌 속에는 있잖아요. 그 정보에 의해서 느낌이 거의 50% 이상 이 기억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들이 독서, 토론, 글쓰기에 대한 느낌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죠. 아이들은요, 그 느낌에 의해서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에 대한 느낌, 아이들이 토론과 글쓰기에 대한 느낌이 어떤 것인가? 감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위협, 생존에 대한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신체 반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의 상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판단되어져서 아이들은 독서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태도에 어떤 부정적인 그런 태도가 보인다면 그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박문호 교수님이 상당히 명언을 하나 남기셨는데, 바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기억을 바꿔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느낌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 독서의 기억, 토론의 기억, 글쓰기의 기억이 어떤 기억들이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제 적은 걸 쭉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독서를 싫어해요. 아이가 토론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가 글쓰기를 너무 싫어해요. 아이의 현재 이 태도를 바꿀 수는 없나요? 이런 그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근원적인 좀 솔루션을 좀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아이들의 독서, 토론, 글쓰기에 대한 느낌을 바꾸라는 솔루션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이들이 독서할 때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떤 시각적인 부분 또는 청각적인 부분, 촉각적인, 후각적, 미각의 느낌들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안에 부정적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옆에서 막 TV 소리가 나거나, 책을 읽어야 되는데 뭐 치킨을 먹고 있거나, 이 독서에 대한 집중이 될 수 없고 그 느낌 자체가 벌써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죠. 벌써 뇌는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런 반응이 되기 때문에 이 독서하고 토론하고 글 쓰는 그 환경 속에 이 감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독서할 때 위험과 불안을 느끼지는 않는가라는 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어떤 그런 얼굴 표정이라던가 목소리 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좀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냥 생존 반응에 의해서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그 느낌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피하고 싶은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의 신체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몸을 비틀거나 하품을 하거나 그 신체 반응은 벌써 지금 하고 있는 것의 느낌이 아이들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낌이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또는 글을 쓸 때 어떤 시간에 어느 곳에서 어떤 컨디션에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주 아침에 힘들고 막 일어나서 막 짜증 나는데 거기에서 이 대뇌 피질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라 막 이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책도 아이들한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좋지 않아요. 또 책을 읽기 전에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 아이들의 대뇌 피질의 상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책 읽으라는 거예요. 느낌이 좋지 않아요. 느낌이 좋지 않으면 바로 아이들은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를 여러분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기억이에요. 아이들이 독서에 대한 기억을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이들의 행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독서를 할 때 어떤 기억을 갖고 있었는가? 긍정적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은 독서에 대한 느낌이 좋아요. 독서가 하고 싶죠. 그런데 부정적 기억이 많아요. 그럼 아무리 해도 그 기억이 더 좋은 기억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의 기억, 그 뇌 속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기억들로서 채워지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느낌에 의해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는 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복합적인 아이들의 느낌이 결정하는 이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느낌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요. 이제부터 아이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의 뇌 속에 책에 대한 또는 토론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기억들이 긍정적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도 하고 토론 수업, 독서 이 모든 걸 복합적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랑 수업을 시작하는 아이들 중에서는요.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벌써 왔을 때 입 내밀고 제 눈도 보지 않고 나 삐졌어, 나 하기 싫어 이걸 막 나타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아이를 뭐 나무라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고 좋은 환경 속에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끌어주고 또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그거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자꾸 그 아이에게 어필되어지고 그러면 하나하나 그 기억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의 어떤 네 가지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느낌에 대한 요소들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수업이 너무 재밌다고 여행을 안 가고 이 수업 하고 가겠다고 그런 반응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부하는 반응들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이 5가지의 느낌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긍정적인 요소로 바꿔준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